우리가 가정폭력 하면 주로 그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요즘 아마 짬짬이 들으셨을 겁니다. 의외로 남성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연은 매맞는 남편의 고백, 이혼이 두렵습니다. 입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희 회사에는 일도 잘하고 인품도 좋은 부장님이 있습니다. 따르는 부하 직원들도 참 많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식 후 부장님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요. 부장님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부장님, 저 집에 다 왔습니다. 네, 일어나시죠, 이제. 그래 여보 지금 몇 시야? 부장님, 저는 여보가 아니고 저 장대리입니다. 장진택 대리. 예. 그리고 지금 자정이 지났어요. 지금 12시 10분이에요. 이게 뭐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와이프가 기다릴 텐데. 야! 여보. 지금 몇 시야? 내가 12시 전에 째깍째깍 들어오랬지? 옆에 또 뭘 달고 온 거야? 이거 저 사모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 부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장대리입니다. 장대리고 장대 높이 뛰기고 저리 가고 너는. 당신 통금에서 1분씩 늦을 때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한 대씩 맡기로 했지? 얼른 이리 와. 뺨 내놔. 여보 그래도 저 부하 직원이 보는 앞인데 우리 저 집에 가서 얘기하지. 그러게요. 저기 왜들 이러세요. 이렇게 제 사모님 진정하시고요. 같이 맞을래? 그래 부하 직원 앞이라고 자존심 세우기는 알았어. 집에 가서 2배로 맞아. 그럴 줄 알아. 여보 그래 고마워. 저 장대리 미안한데 저 내일 회사에서 마저 얘기해. 예, 부장님. 그래. 예, 저기 무사히 들어가. 뵙겠습니다. 예. 알고 보니까 부인에게 폭언의 폭행까지 당하고 있었던 우리 부장님.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지 제가 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부장님을 존경하는 부하 직원으로서 저는 이 일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장님 어제 잘 들어가셨죠? 근데 이거 얼굴에 멍이 다 드셨네. 많이 괜찮아. 내가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 이거 일주일이면 다 나. 어떡해. 아니 저기 그나저나 말이야 장대리 어제 그 일 말이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저 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죠. 근데 지금 경찰에 그냥 신고를 하려고. 신고라니 이 사람아. 사람들이 알면 날 뭘로 보겠냐. 가정적이고 젠틀한 내 이미지가 끝이 나요. 장대리 그냥 이 일은 무덤까지 그냥 가지고 가주라. 부장님 그래도 이게 지금 맞고 사는 거는 아닌데 이거 진짜 좀 아니잖아요 이게. 참 난감하긴 합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부장님을 도와주고 싶은데 또 부장님은 또 이 사실이 또 밖으로 알려지는 게 또 걱정되신다고 하시고 제가 이대로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부장님 또 너무 좋은 분이세요. 장대리한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참 골치 아픈 사연인데 화가 나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아내. 이 아내랑 20년을 살아온 50대 김 씨의 사연입니다. 김 씨는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이 상사로 통했는데요. 그러나 집에 가면은 아내에게 당신은 구제불능이다. 고작 쥐꼬리만한 월급 버는데 유세를 떠냐. 그리고 당신은 생각이란 걸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순종하면서 살아. 이런 식의 이제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 또 아내는 또 이 언어 폭력 외에도 화가 나면 손찌검을 또 하기도 했고요. 부부 싸움을 하면은 뺨을 맞기 일쑤였고 최근에는 휴대전화로 김 씨의 머리를 가격을 해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꿰매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한데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말만 들어도 이혼해도 타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혼하면 안 되나요, 진짜? 남편도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혼이 두렵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 이렇게 살아온 사실들, 아내한테 맞으면서도 폭언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실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이게 두려워서
예, 그냥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그냥 사는 거죠. 아유, 그런데도 이렇게 매 맞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남성을 상대로 하는 가정 폭력이 늘고 있다면서요? 그래요? 상담 현장에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물론 우리가 비율로 따지자면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남성들이 많아요. 네. 아직도 남성들이 많은 게 맞습니다만 올해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네.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이 52% 정도 되고요. 대신 아내에 의한 폭력이 약 13%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상담 사례 자체가 아예 거의 없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때 2013년에 비교해 보면 지금 그 비율이 13배 이상 지금 증가한 상태고요.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들이 이 폭력에 노출되는 사건들이 수면에 잘 올라오질 않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이 수치심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들었던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이게 맞으면서, 그러니까 폭력을 당하면서 그냥 같이 산다는 건데 그냥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생각해보면 이혼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이혼은커녕 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매 맞는 남편, 그들은 왜 참는가 이거예요. 두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법률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맞는 남편들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으로는 힘이 좀 세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매 맞는 남편이 비단 이제 힘이 뭐 약해서 막 그렇다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만의 사정이 있는데요. 일단 이분들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 사항이 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남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인내심과 책임감이 강한 타입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가정 파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한테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가했을 때 나도 똑같이 폭력적인 행위를 이거를 되갚으면 진짜 상대방이 나한테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아니 저는 상대방이 저를 때렸기 때문에 저도 때렸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가한 폭력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파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냥 참고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맞더라도 참고 산다는 건데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요? 그 사회적인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남성분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매 맞는 남자라고 하면은 왠지 막 밖에서도 되게 약할 것 같고 사회생활 잘 못할 거고 그런 이미지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외부에서는 높은 직급이라든가 간부라든가 뭐 부하 직원들도 여러 거느리고 굉장히 주도적이고 진취적으로 리더십 발휘하는 그런 남자분들도 의외로 가정에 들어가면 매 맞는 남편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분은 군인 간부였어요. 고위 간부인데 실제로 그 집에 홈캠이 설치가 돼서 아이들 때문에 홈캠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 매 맞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아내가 큰 군인이니까 그 등치도 크고 막 체격 발달도 많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때리고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는 내지만 맞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세게 맞서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같은 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고 있다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문을 쾅 한번 치거나 벽을 쾅 한번 치거나 그런 수준으로 대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가정폭력이라고 오히려 역으로 신고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분도 등치도 크고 막 부하들 많이 통솔하는 그런 군인 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인 체면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조직에서 높은 분이 어떤 직급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오히려 이런 피해 사실이 알려진 거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가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알아서 내 가정 건사 잘하겠다는데 당신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피해 사실을 축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그럼요. 그러니까 매 맞는 남편 그들은 왜 참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그 마지막 특징은요. 이런 남편들은 폭력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만약에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폭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아내가 가끔 가다가 이러는 것뿐이지 평소 때는 나에게 너무 잘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게 내 탓이 아닐까. 결국에는 이 아내가 화를 내는 거에 대한 원인 제공은 나로부터 나다. 비롯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그 본인의 탓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다른 어떤 외부 기관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근데 하지만 이 가정 내 폭력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인을 한번 이렇게 보면 뭐 갑자기 폭발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젊었을 때 그 아내 입장에서 뭐 고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의 외도라든지 이런 걸 참다가 나이가 들면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폭발하는 경우들 있죠. 꽤 많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가정폭력은 남성에서 여성 쪽으로 오든지 혹은 여성에서 남성 쪽으로 오든지 간에 그 전부터 가볍고 또 작게 툭툭 치는 행위들이 그 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랬다가 특정 사건하고 딱 맞물리면 그때 폭발적으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 남성들이 이렇게 매를 맞는 경우는 남성들이 처음에는 봐준다 하는 생각이겠지만 그냥 폭력은 폭력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은 남성이 맞는 상황도 똑같이 심리적 장악이 먼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폭력은 항상 가속도가 붙어서 그 폭력은 점점 심해지는데 한 부부가 60대 초반 부부가 왔어요. 아내하고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내는 50대예요. 남편이 딱 왔는데 딱 걸어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숭숭숭 비어있는 거예요. 뜯겼나 보다. 탈모하고는 양상이 달라요. 그냥 잡아 뜯긴 거거든요. 그리고 저 왼쪽 팔을 이렇게 이제 감고 왔는데 아내가 골프채로 남편을 때린 거예요.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편이 그날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재채기를 아내 쪽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때릴 이유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남자가 평생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남자는 맞아도 싸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가정폭력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남성들이 수치심이나 혹은 뭐 책임감 때문에 참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폭력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이혼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폭력은 반드시 반복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혼을 전 신중하게 그리고 분명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그 교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남편이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쉬쉬하고 넘어갔는데 이 상황에 뭔가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 생겼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참다 못한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예, 어느 날 그들의 집에 이 장모님이 찾아왔어요. 예, 근데 이 마침 이제 술을 먹고 있었어요. 아내랑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또 막 폭언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장모님이 오셔서 장모님이 말려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예, 오히려 장모님까지 가세를 해서 2대1로 사위한테 막 퍼붓대는 거죠. 아이고. 예, 그래서 이거에 크게 실망한 김 씨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살고 있었나 하면서 이제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장모님들이 이 말리죠. 요즘에 안 말린답니다. 귀한 내 딸을 네가 이렇게 이러고 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딱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남편은 20년간 맞고 살면서 이걸 참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 결심을 한 건데 그러면 뭐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혼인 파탄의 원인의 유책성이 아내한테 있다라는 거를 결국 법원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 아까 그 홈캠 얘기 나왔다시피 그런 식의 영상 자료가 있으면 명백하게 아내가 나를 꾸준히 폭행을 해왔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당사자 간에 막 그 고성이 오가고 욕설을 하고 장모님이 가세하고 이런 부분이 녹음이 되어져 있다면 또 이제 법원에 그걸 효과적으로 현출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휴대폰으로 머리를 쳐가지고 뭐 응급실에 가서 꼬매고 막 이런 부분은 말도 안 정말 심각한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 진단서 같은 걸 잘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상대방의 유착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위자료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20년간 잘 참고 살아왔다. 이런 부분을 잘 현출하셔가지고 이혼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증거를 하나도 못 모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증거를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나 한 대 더 쳐. 나 찍고 있어. 한 대 더 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요? 가사 소송에서 좀 힘든 점이 뭐냐면 부부관계의 어떤 대화라든가 뭐 갈등 상황을 누가 부부싸움하면서 늘 그걸 그래, 녹음하고 촬영하고 맞아요. 그러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사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를 면담을 해요. 그리고 양육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이도 살펴보게 되거든요. 가사 조사관이 집에 가서 방문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면밀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얘기들은 나오게 돼요. 특히 뭐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은 남편이 예를 들어서 피해자다. 예전에 뭐 8월에 딱이 3대 맞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한 번밖에 안 때렸고 딱이 때린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어쨌든 폭행 사실은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 면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일기를 좀 꾸준히 쓰면서 피해 사실을 기록해 두시는 것도 일응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 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가사 조사에서 피해 사실 좀 일관되게 잘 진술하신다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건 여자가 남자를 때리건 아까 이호선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고요. 맞아요. 다음으로 이어가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